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제 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종합병원에서도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치료 못한다고 하는데 일개 한의사가 이런 어려운 병을 치료한다고 하고 또 치료 사례를 논문으로 내고 있다니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헷갈리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처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당연합니다. 보통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죠.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고 땅은 평평해서 바다로 계속 가면 끝에서는 어디론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생각들이 과연 옳은 생각이었나요? 아니죠. 무엇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까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2007년부터 꾸준히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점과 그 사이에 SCI, KCI, 해외 국내 학술지에 계속 치료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꾸준히 논문을 발표해오고 연구를 해오다 보니 사실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조금 유명합니다. 유명하다는 말은 좀 부끄럽고요. 어쨌든 20년 가까이 한의물을 파다 보니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 관해서는 저를 아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6월 초에는 창원시 한의사회 보수교육에 가서 강의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했어도 한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려면 1년에 8점 정도 꾸준히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학 관련해서 최신 직연들에 대한 강의가 열리는데요. 물론 강사는 공신력 있고 검증된 사람으로 부르겠죠. 그 보수교육에 제가 강사로 초청되어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창원 특례시에 있는 많은 한의사분들이 참석하셨고요. 제가 강의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시간이 초과되어 거의 3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요.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강의 들으시고 질문하셔서 저도 많은 자극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강의 내용도 좋았고 정말 재미있는 강의였다고 평가하신 분들이 많았다네요. 강사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이렇게 제가 나름 한의사들 사이에서 조금 알려지다 보니 가끔은 한의사분의 소개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그런 분인데요. 유창길 원장님이라고 이분은 류마티스를 주로 진료하시는 분이세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언니가 여기 한의원에서 류마티스를 치료하신 거죠. 류마티스도 자가면역 질환이고 양방에서는 치료가 안 되죠. 그런데 언니분이 유창길 한의원에서 류마티스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궤양성 대장염이고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여기 한의원으로 동생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유창길 원장님이 궤양성 대장염은 한걸음 한의원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한의사들끼리는 어떤 분야에서 누가 뭘 잘하는지 서로 알잖아요. 저도 제가 못하는 것은 다른 한의원을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2025년 2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오십니다. 2023년 4월경에 처음 증상이 시작되었다. 혈변이 뚝뚝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치질로 생각하다가 항문외과에서 검사 후에 대학병원으로 전원해서 2024년 7월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습니다. 내원 당시에 복용하던 양약은 메자반트 하루에 4알, 펜타사 좌약 하루에 1번. 대변은 하루 1번인데 혈변이 계속 떨어진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아프다. 식욕은 양호하지만 식사량이 0.7인분이다. 좀 적죠?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고 좀 더부룩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더 안 된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찬 음식, 매운 음식 먹으면 속이 불편해진다. 2월 26일에 검사한 대변 칼프로텍틴은 1582점, 많이 높고요. 대변 자멸 반응은 1200점 이상으로 양성, 혈변이 뚜렷이 있는 거죠. 소화장애가 있네요. 소화장애와 대장염증을 함께 치료하는 처방으로 갑니다. 한약 복용 후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혈변은 대변 끝에만 조금 있다. 식사량이 1인분으로 늘었다. 소화 안 되는 것이 거의 좋아졌다. 2달이 지나서 4월이 되니까 대변은 1회, 혈변은 아직 끝에 조금 묻어 나온다. 식사 소화 양호하고 1인분 먹는다. 스트레스 받아도 소화 잘 된다. 복통 없어졌다. 상부 소화기 문제
이제 복통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아직 혈변은 조금 남아있죠.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부 소화기 문제 이외에 다른 원인이 또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처방을 바꿔줘야 됩니다. 두 번째 처방도 적절하게 잘 바꿔주면 또 잘 될 것이고, 소위 삑사리가 나면 처방을 다시 써야죠. 4월 30일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칼프로텍틴이 151.6으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혈변이 줄어드니까 처음에는 혈색소 수치가 9.6으로 정상치인 12보다 많이 낮았는데 무려 13.1로 상승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흔한 합병증인 빈혈이 혈변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한약 처방 바꾸고 나서 6월이 되니까 대변은 1회, 혈변, 점액변 안 보인다. 식사, 소화, 양호하다. 복통 전혀 없다. 스트레스 받을 때 소화 안 되던 것, 배 아프던 것 모두 없어졌다. 이런 것들까지 좋아졌네요. 6월 7일에 한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는 32점. 처음 수치가 1582점이었는데 4개월 만에 32점이 됐네요. 엄청 좋아졌죠. 환자분과 이야기하면서 한의학으로 궤양성 대장염 치료한다고 하는 게 좀 못 믿었고 걱정되지 않으셨냐 하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언니의 류마티스를 치료한 곳에서 소개를 해서 왔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이 안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의사, 환자가 연결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것도 진짜 인연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고 복통이 심해졌는데 그런 것도 좋아졌다. 왜냐하면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한약 중에 교감신경의 흥분을 낮춰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요즘 흔한 말로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해주는 약이 있어서 이런 것도 치료되는 겁니다. 한약은 단일 성분이 아니라 다중성분, 다중표적 제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요즘 양방도 최신 추세는 개개인에 맞는 맞춤약으로 가고 있고 다중성분, 다중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의 양약들은 훨씬 더 한약을 닮게 될 겁니다. 오늘은 치료 4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된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